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66% 상승했고 나스닥이 0.77%, S&P 500이 0.54%, 러셀이 1.26%로서 거의 다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좀 상승의 폭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침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이제부터 휴전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했는데 그 후부터 시작해서 이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그런 권리를 갖다가 찾아가겠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보합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협상을 하려면은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혼조세가 나타났던 하루였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용시장 대출이 있죠. 그게 대해서 사무대출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이 아직까지도 일단 하락세가 조금 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제장에서 많이 갔던 것들 있죠. 세마이컨덕터 이런 지금 반도체 장비,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아직까지 좀 많이 빠지는 모양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쪽도 샌디스크 이런 것들도 저장 장치 쪽이 좀 올라갔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순환매가 돌았고, 자,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것들이 좀 반면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조금 일단 보합권에서 약 강보합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고, 어제장에서 안 갔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돌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좀 관망의 자세가 좀 많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느 정도 종전이 돼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의 성장과 지금 그런 것들이 이익이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쪽 분야도 방산도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나마 파이낸셜 분야가 약간씩은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SL 쪽이라든지 이렇게 인슈런스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자, 에너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오늘 장에서 조금은 내려갔으니까 장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조정 가운데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한해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은 베이징 머티리얼스 많이 갔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링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안 갔던 종목들은 에너지,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안 갔는데, 자, 11개 섹터에서 지금 이제 9개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은 마켓 프레스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자, 이란이 적극적으로 안 가니까 시간이 좀 걸리면서 기대치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1.82% 하락한 98불 기록하고 있죠. 크게 일단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정말 이란이 아직까지는 협상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이유는 트럼프가 두 번이나 협상 중에 또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호르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못한다. 자, 합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 역시도 3%나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빅스 지수는 좀 많이 하락되면서 25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그나마 1% 정도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어느 정도 진정은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합의에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6,500대는 일단 지켜주고 있는데, 자, 다행스럽게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21선 밑에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자,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추세는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특이가 나타나야만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시간과 기간 조정이 걸린 후에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반등되는 것들은 결론은 트럼프라든지 이란이 협정이 맺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근데 바로는 가지 못하고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죠. 21선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고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단 45,000대가 계속해서 지지가 되는지는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선, 21선 이런 것들 다 저항 속에 있기 때문에 역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면 어떤 강한 트리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러셀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은 돌파했는데 저 51선 이런 것들에 저항세가 있으니까 자, 아직까지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 더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5년무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2년무는 별로 좋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 낙찰금리는 3.898%가 되었고, 자, 저번에가 3.615%였으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좀 많이 주면서 낙찰이 됐다. 그래서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B2 커버리 있죠. 경쟁률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2.29배 1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번이 보통 보면은 2.3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응찰률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해서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괜찮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채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 여파가 내일 당장 해결된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 자체보다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투자자들이 안위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고, 포지션 조정에 있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됨에 따라서 민간 시장에서 또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좀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옆으로 좀 횡보가 좀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란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휴전 제한을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이란은 미국의 휴전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국영 매체가 보도했고, 이란의 국영통신사인 FRS 통신은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 발효, 간접 대화의 개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겠죠. 맞는 말이고, 자, AP통신은 이란이 지금 트럼프의 지금 15개항의 평안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 아직까지 조금은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자, 나중에 접점을 좀 찾아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란이 제시한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략과 암살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다음 이스라엘 공화국의 전쟁 안목이 다시금 닥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가오겠죠.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이 보장되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된다. 이것도 조율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적 전역의 모든 전선과 모든 저항단체에 대한 전쟁을 종결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란의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다. 이는 상대방의 약속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현재 협상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단 행해 나갈지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고 좀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백악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트럼프가 올해 중국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뭐 4월 달에는 완전히 전쟁을 끝낸다. 자, 그런 방안을 갖다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의 가치평가가 과거의 반등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역풍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매수하기에 충분히 저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타델 정권의 스쿨 루브르는 이야기하고 있기를 S&P 500 지수가 P/레이쇼 기준으로 해서 19.7배다. 자, 이 정도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인 20.1보다도 약간 낮은 수치다. 밸류에이션 조정을 거의 다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1년에 범위의 하위 6%에 해당되고 있다. 2015년도 4월에 해방의 날 이후에 지수가 거래된 가장 저평가된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시장과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기업 가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직히 지금 이제 기업의 이익이 이제 하락돼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P 지수가 지난달에 4.7%가 하락했다. 그래서 많이 저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낙관적으로 보자면 SPX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향후 수익률이 양호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가 P/레이쇼 20배 미만으로 거래된 경우는 13번 있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죠. 자, 이후 30일 동안 평균 수익률은 3.5%였고 중간값은 6.4%였다. 그래서 저렴할 때 들어가면은 수익이 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자,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향한 진전을 시사한 후에 월요일 증시는
급등을 했죠. 그래서 화요일은 좀 하락했지만은 선물은 시장과 함께 수요일에 큰 폭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시타델의 데이터는 짧은 기간만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시장의 반등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저렴했을 때는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루브는 특별히 기술주 중심으로 향후 유망한 몇 가지 거래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가 선호하는 거래 아이디어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은 종목에 대한 4월 만기 콜옵션 스프레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애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콜 스프레드란 말은 동일한 만기일에 콜옵션을 매수하는 동시에 더 높은 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면서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자, 한국에 계신 분들 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콜 옵션을 매수했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권을 샀다는 말이겠죠. 복권을 샀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1불짜리 복권을 갖다 샀기 때문에 1불이라는 그런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내가 지불해야 되겠죠. 콜 옵션 매수자는. 자, 그런데 콜 옵션 매도자는 이렇게 해서 콜 옵션을 매도할 때는 프리미엄을 내가 받죠. 저 콜 같은 복권을 파는 사람이니까 그럼 적어도 2불짜리를 복권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먹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콜옵션을 갖다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말은 1불을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2불을 프리미엄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1불의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실은 또 요만큼에 밖에는 딱 1불이라는 손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손실은 많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익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근데 가격대가 정확하게 행사하기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콜옵션 스프레드를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엑슨모빌보다 저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버리고 에너지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슨모빌의 주가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36% 정도 상승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공지능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갔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너지 부분은 강력한 자본 운용의 규율과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정책 덕분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분야가 되고 있죠.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미국에 있는 분들은 거의다가 지금 엑스모빌 이런 것들 들고 있습니다. 배당 기족주니까. 그다음 대형 기술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를 갖다가 인공지능의 역량 구축에 투자하면서 캐펙스에 투자한다는 거겠죠. 그것들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의 필요감을 느끼면서 인기 있는 기술주를 넘어서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러 지표에서 엑스모빌보다 더 저평가되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올해 초부터 36% 상승한 반면에 엑스모빌은 엔비디아 주가는 3%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세로 인해서 엑슨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고, 자, 팩셋에 따르면은 2027년도에 엑슨의 P 레이쇼를 본다면은 18.3배,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에 16.1배가 되고 있다. 2027년도. 2028년도를 보면은 13.9, 엑센은 16.4배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엑스모빌의 지금 가치 평가를 했을 땐 P 레이쇼 밸류가 높다는 겁니다. 배수가 높다는 이야기 되겠죠. 즉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추세를 생각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은 주가 수익률 P 레이쇼가 20배로서 S&P 500의 바로 아래에 있다. 20.7배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자, 반면에 엔비디아는 18배니까 낮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만큼 역전이 돼 있는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에너지 기업들이 이처럼 높은 기업 가치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 최근에 에너지 주식 호황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자, 구조적으로 높은 에너지 기업의 가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자본 운용 규율이 강한 분야를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부채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악명이 높죠. 근데 역사적으로 수익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 아니면은 자산 기반의 지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즉 현금 흐름으로서 아무래도 가치 평가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엑슨의 주가가 2020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P 레이쇼로 거래됐지만은 단순히 그 수치에만 초점 맞는 것은
오히려 불러일으킨다. 즉 말해서 X는 전 세계 에너지의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분기 동안에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PR 계산 시 분보가 적어져서 수익성 지표가 인위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 레이쇼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시총을 갖다 2로 나눈 거죠. 2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높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제 현금 흐름을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기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빠서 부풀려 보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붐을 주도해온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발행까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은 쪽으로 지금 자본이 몰려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역사상의 가장 인상적인 프리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던 기업에서 다 떼고 호주머니 돈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의 모든 달러를 갖다가 소비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호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AI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지수 자체가 지금 변동이 없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주주 자본을 갖다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술 기업과 그들의 과도한 지출에 대한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해당 업종이 수익의 절반 이상은 배당금 형태로 환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반면에 기술업종은 11%에 불과하다. 배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에너지 부분의 배당금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다.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쪽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일시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는데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매수해야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금속 가격이 이번 주에 들어서 연이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안전자산을 여기는 자산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움직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 현물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20% 이상 급락하면서 약세장 영역에 진입했다. 그랬다가 다시금 반등되고 있는데 자, 금선물은 2025년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50일 이평선을 깨지면서 단기 상승의 추세가 잠시 주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금 이제 금강주 ETF GDX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10일 연속 하락은 사상 최악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급락은 지난해 금값의 과열된 상승세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우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금은 2010년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자산 중에 하나로 남고 있다. 그래서 금선물은 연초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 미국 달러 약세가 장기적인 금값의 상승 전망을 강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달의 변동성 이후에 금값의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러한 수요 요인들이 다시금 금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금 가격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2분기에는 온수당 4,500달러를 기록한 후에는 4분기에는 5,750달러, 목표가가 한 6,000달러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UBS 같은 경우에서는 금값이 369 월달에 6,200달러까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12월 말에는 5,900달러로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보통 한 6,000달러 정도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이 과거에 전무했던 그런 수준에서 최저 5%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라면 한 자릿수 중반대의 금 비중이 적절하다. 한 5%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는 변수들은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투자를 잘 분산해야 된다는 것인데 분산 투자란 단순히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그런 자산도 보유해야 되겠고 금과 같은 자산도 보유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이 필요한데 한 5%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미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칩을 공개했는데 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암홀딩스는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요 회사에서 첫 번째로 중앙처리 장치의 CPU 칩을 공개했다. 즉 반도체 칩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166달러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 모델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암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 그 자체가 강력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시켜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업이익에 지금 이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업그레이드는 ARM이 화요일에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칩인 AGI CPU를 갖다 공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GI CPU는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추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개장 전에 한 13%가 급등했는데, ARM은 AI 데이터 센터와 그 기반의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제조 경쟁이 뛰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등의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총 7천억 달러 가까운 자본을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자, 요런데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돈들이 또 암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타와 공동 개발한 API, CPU 이런 것들도 추론 워크로드의 지원 외에도 에이전트 기반의 AI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덕분에 API, CPU는 다양한 AI 연구, 배포 기업에서 책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AGI CPU는 가속기 관리라든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AI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이라든지 데이터 플레인 컴퓨팅 성능의 향상, 그 다음 에이전트 AI라든지 추론 워크로드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덥게 최고 수준의 대역폭 덕분에 X86의 CPU 대비 렉당에 더 효율적인 실행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최고급의 레퍼런스 구성에서 X86의 CPU보다 2배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올해도 최대 1,3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에 책정한 메타는 여러 세대에 걸친 칩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SK텔레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이제 칩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암 경영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행사에서 자사의 새로운 AGI CPU를 갖다가 2028년도 회계연도 말까지 1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매출은 2031년도 회계연도에 150억 달러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 4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4명이 매수 또는 광립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평균 가격은 한 150달러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전쟁으로 인해서 드론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 등으로 촉발된 전 세계 국방기 지출의 급증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드론 시장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에어로 벌먼트라든지 지금 이제 크라토스 디펜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세계 드론 시장은 급속한 성장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발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드론 기능을 더욱더 향상시켰으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드론을 AI의 물리적인 규현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드론은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표현이 되고 있고, 항법이란지 감지, 자율성,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국방 용도는 최근의 시장 성장의 최대 절반을 견인하고 있고, 저비용의 단방향의 드론 편대 배치를 통해서 이런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국방 분야 이야기로서 그 다음은 인공지능 분야 이야기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드론 시장은 이제 초고속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드론 도입과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 규모는 2020년도에 약 200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 400억 달러 이상으로서 2배가 증가되고 있고, 드론 관련 특허도 역시도 2012년 이후 45배나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욱더 핵심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고, 2035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2,5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드론은 자율주행차에 이어서 물리적인 인공지능의 4대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최근에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드론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량이 2023년도에 약 80만 대에서 2010년도엔 거의 500만 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중동 분쟁에서의 전쟁 초기 몇 주 동안에만 2,000건의 드론 공격이 기록되었다. 앞으로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술 드론, 그 다음 요격 시스템 제조업체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약이란지 요격기 생산 속도의 비축량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에어로 벌몬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에어로 벌몬트 같은 경우는 중동에 배치된 스트라이크 단거리의 방공 장갑차 그런 것들의 임무의 장비 패키지 일부인 D 번영의 모델에 탑재되는
로커스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이에 동시에 AVAV는 장거리 운동 에너지 요구 긴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 육군에다가 프리덤 엣지 1 여기 대드론의 미사일 공급하는 9,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전자 무력화 용도로서 타이탄의 계열의 전자전 시스템의 판매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입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에어로 벌몬트라든지 크라토스가 일회용의 공격 드론과 소모성 드론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또한 미 국방부의 전술 드론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많은 또 수요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라스토의 발카리 그룹 5 스텔스 드론 이런 것들은 3,000여 즉 5,500km 이상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대만이라든지 태평양 섬들을 통해서 이란이나 중국 내부 깊숙이 타격을 가는데 최적의 원거리 공격 범위와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드론 기술이 농업, 물류, 배송 등 민간 부분에서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고 국방시장을 넘어서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민간 부분의 드론 시장 점유율이 현재 55%에서 2035년도엔 65%까지 증가될 것이다. 특별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은 정밀 농업에 활용돼서 효율성이라든지 생산량을 향상시킨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부들은 드론을 이용해서 비료와 살충제를 살포하고 씨앗을 파종하고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농산물을 운송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드론 살포는 수동의 배낭형의 살포기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70%, 트랙터 장착형의 살포기에 비해서 약 50%가 절감이 되고 있다. 살포 시간 역시도 90% 이상이 단축되고 물 사용량은 90%가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시간 절약에서 다 전략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도적인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2020년도 8만 대에서 2024년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40만 대의 농업용 드론이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2035년 된 그 수가 350만 대까지도 늘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자, 드론은 일일의 재고 점검이라든지 감사를 수행하면서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을 절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송 분야에서 드론이 단거리에 배송해서 지상의 배송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상당한 인력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드론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은행은 아마존의 오픈AI 인수 계약이 AI 관련 매출의 성장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D 리서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인공지능의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회사는 컴퓨터 역량을 확대하고 오픈AI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서 성장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27%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 자, 그런 이유는 지속적인 AI 수요, 엔트로픽, 오픈AI라든지 핵심의 워크로드의 수익의 기여도의 분석을 고려해서 AWS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월 말에 아마존은 오픈AI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해서 AI 분야에서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밝혔고, 이는 실리콘밸리의 거물 아마존과 챗GPT의 소유주인 오픈AI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아마존의 AWS는 AI 에이전트의 구축이라든지 배포 관리를 위한 기업의 플랫폼인 오픈AI의 플론티어의 독점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체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에서 여러 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 구글, 마소, 오픈AI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CD는 AWS의 매출의 성장률이 2010년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되었고 2020년도 전체로는 29%가 성장한 후에 엔트로픽과 오픈AI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2027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AI 관련된 매출은 2010년도에 AWS의 예상 추가 매출의 한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7년도에는 예상 매출의 72%가 차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수요에 맞춰서 인프라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AWS의 투자 수익률, 경쟁, 그리고 제한적인 현금 흐름 전망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은 용량의 증설 후에 빠른 수익의 창출, 가속화되는 매출의 성장, 그리고 지금 현재 증가하는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볼 때 AWS는 점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AWS가 2027년도까지 컴퓨터 용량을 2배로 늘려서 24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69명이 지금 평가를 주고 있는데,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9명이 강력 매수, 46명이 매수, 그 다음 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갖다가 한 280불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